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삼포도나무병원 신경외과에서 척추 진료를 하고 있는 최고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디스크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린 적도 있고 한데요. 디스크가 있을 때 다 수술하는 건 아니지만 디스크가 있으면서 그걸 어떻게 치료하고 또 어떤 부위에 어느 정도로 왔을 때 수술을 고려하는지,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된다면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이제 단일공 내시경 수술을 할 때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제가 치료한 환자분들 사례 가지고 같이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디스크가 있다면 절개 수술 이런 것도 있지만, 보통 제가 단계별로 말씀드리는 것이 보존적 치료, 휴식, 물리치료 해보고 안 되면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시술적 치료, 그것들이 다 이런 보존적 치료가 안 된다면 이제 내시경 수술, 단일공이나 양방향 내시경 혹은 절개 수술, 유압술까지도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로 하고 있는 단일공 내시경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척추 디스크,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대략적인 개관 말씀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 정상적 구조가 이제 목, 등, 허리, 그다음에 꼬리뼈, 천추와 미추 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로 이제 흉추 쪽에는 많지는 않지만 요추 쪽에 가장 디스크가 많이 발생하고, 경추 쪽에도 이제 디스크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죠. 뭐 골절 관련해서도 있겠지만 오늘은 디스크 얘기니까 디스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구조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횡으로 잘랐을 때 위쪽, 요쪽을 앞쪽, 배 쪽이라고 하고 여기를 뒤라고 하면은 이제 앞쪽에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곳을 이제 디스크라고 합니다. 영어로 디스크 자체가 병명은 아니고요. 이제 안쪽에 있는 디스크 정상 구조가 변형되면 뭐 디스크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요. 겉에를 이런 섬유율이라는 껍질로, 딱딱한 껍질로 쌓여져 있고요. 안에 말랑말랑한 디스크 수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척수신경을 싸고 있는 이제 신경 경막이 있고요. 거기서 왼쪽과 오른쪽 양쪽으로 신경근이 갈라져서 다리 쪽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제 후궁뼈와 이제 횡돌기, 극돌기 뼈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정상이고, 좀 확대해 보면 이제 뼈와 뼈 사이 위쪽은 종판이라는 게 있고요. 앞뒤로 이제 섬유륜이 이렇게 둥글게 감싸고 있고, 안쪽에 핵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를 구부리거나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건 이제 섬유륜이 얇아지거나 해서 변형된 디스크가 좀 더 변성이 잘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주위에 디스크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겉에 섬유륜은 이렇게 여러 가지, 라멜라라는 여러 가지 겹으로 쌓여져 있고, 안쪽에 이제 핵이 있고요. 이제 추후 보시겠지만 디스크 껍질, 이 섬유륜이 약간 찢어진다든지, 혹은 이제 찢어지거나 파열되는, 전부 모든 층이 다 찢어져서 안에 있는 변성된 수액이 터져 나오면 저희가 디스크 파열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겉에 있는 것들이 터지지 않은 채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네, 요건 이제 정상적인 환자분 MRI 사진입니다. 왼쪽이 앞쪽이고 이쪽이 이제 등 쪽이라고 봤을 때요. 이제 네모나게 이렇게 크게 있는 것이 척추뼈입니다. 척추뼈와 뼈 사이에 이제 정상적인 디스크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뒤쪽에 이제 까만색으로 내려오는 게 신경과 신경가지들이고, 하얀색으로 쌓이는 것이 이제 척추 경막과 안에 고여 있는 내척수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척요추, 요 라인을 봐서 허리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가지고 밑에가 이제 천추 쪽이고요. 보통 4번, 5번이나 5번, 천추 1번 요 사이 두 군데가 가장 많은 병변이 납니다. 요걸 이제 단면으로 찍었을 때 아까 그림과 같이 배 쪽 앞쪽과 뒤쪽, 그리고 좌측 우측이고요. 여기가 살짝 오목 들어가 있고 까만색 테두리가 있는 이것이 섬유륜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제 신경을 싸고 있는 막과 점점점점점 있는 것들이 신경 다발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갈라져서 왼쪽과 오른쪽 신경근으로 나뉩니다. 뒤쪽에 Y자 모양으로 후관절 뼈와 후궁 뼈들이 있고, 뒤쪽에 이제 근육, 기립근 등이 이제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라는 건 결국 어떤 원인에서 저 안쪽에 이제 수핵이 이제 수분이 좀 빠지고 노화가 오면서 변성이 오고, 물론 외상에 의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변성이 오면서 안쪽에 이제 섬유륜의 찢어짐도 있고 안쪽에서 섬유륜을 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경우 이제 이렇게 섬유륜이 다 열려서 척수신경을 자극하는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파열이라고 하고, 여기 열리지 않은 경우에 돌출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초기에는 허리 통증, 변성이라든지 염증으로 허리 통증이 있다가
점점 이제 진행되게 되면서 엉덩이나 다리 쪽까지 증상이 있기도 하고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것이 이제 허리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 그림이 정상적인 소견이고요. 이제 가운데 있는 건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제 섬유륜이 아직 찢어지거나 터지진 않았지만 안쪽에서 이렇게 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보통 아주 약간 있을 때는 팽윤이라고 하고요. 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돌출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되는 신경이 이제 물리적으로도 눌리고 염증 물질도 나와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마치 오른쪽에 이제 터진 이제 파열 소견 보시면 안쪽에 있는 수액이 섬유륜을 뚫고 이렇게 나와서 파열된 소견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통증이 더 심한 경우도 많이 있죠. 하지만 장기화되면 이런 돌출이 오래되거나 해서 경성 디스크 딱딱해지면서 신경을 더 눌러서 오히려 더 아픈 경우도 있겠습니다. 발생되는 원인은 주로 이제 퇴행성, 노화가 생기면서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변성이 오고요. 그러면서 퍼석퍼석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더 변형이 잘 되도록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잘못된 자세, 안 좋은 자세, 뭐 이렇게 엎드려서 오래 주무신다든지 오래 앉아 계신다든지 그런 자세들도 유발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허리를 쓰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운동 중에 하나는 이제 윗몸 일으키기 같은 거라든지 혹은 무리하게 이제 나쁜 자세로 작업을 오래 하신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가 있고 간혹 이제 충격, 뭐 넘어지는 정도에서도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 자주 뵙는 분들은 한 1.5m 정도에서 작업 중에 그냥 이렇게 뛰어내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머리나 등 쪽으로 다치지 않아도 이제 팍 착지를 했는데도 높은 데서 이제 떨어지거나 하면 그런 손상을 입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보통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허리 통증이나 허리 불편감 같은 걸로 시작이 되다가 점점 진행되면 이제 엉덩이 통증이나 다리 통증, 저림까지도 이제 호소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증상을 호소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심해져서 협착까지 진행이 되면 양쪽까지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신경근이나 신경가지가 너무 많이 눌리게 되면 근력 저하나 보행장애까지 걷다 보면 너무 아파서 하실 수가 없는 경우도 있고 보통 파열되거나 하시면 막 보호자분 부축을 받고 오시던지 앰뷸런스에 실려오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증상이 발생되는 원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적인 물리적 압박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섬유륜이 찢어지거나 파열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환자분들 설명드릴 때 피부가 찢어지면 빨갛게 되고 붓는 것처럼 안에서 염증 물질이 나옵니다. 염증 물질이 나오면 초기에는 뒤쪽에 있는 사이노버테브랄 러브라는 작은 신경들만 공격을 해서 허리 통증이 있다가 점점 심해지거나 파열이 심해지면 화학적으로도 염증 물질이 나와서 신경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통증이 다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소염 진통제라든지 신경 주사 치료를 이제 염증을 낮춰주기 위해 스테로이드 같은 걸 써서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효과가 없는 분들은 이제 물리적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화학적인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시술적 처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열어주고 감압 수술을 한 다음에 디스크 파열이나 튀어나온 부분을 제거해주는 이런 수술까지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최근에 진단은 보통 MRI로 하기 때문에 모든 찾아오시는 분에게 모두 MRI를 찍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 이제 이런 기준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시면 대부분 이제 진찰을 하고 이제 다리도 들어보고 만져보고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대부분 하는데요. 이제 보통 허리만 오늘 아침부터 허리가 조금 아팠어요라는 분들을 바로 MRI를 찍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허리 통증밖에 없으신 분들은 허리 통증이 굉장히 극심하거나 허리를 펴기가 힘들거나 보행하기 힘들 정도로 심한 통증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이제 MRI를 찍어보자. 혹은 이제 엉덩이나 다리까지 증상이 오늘이나 어제 생겼지만 엉덩이나 다리까지 증상이 심하거나 양쪽이 다 있는 경우 혹은 이제 허리 통증만 있다 하더라도 한 2,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치료를 하는데도 별로 호전이 없는 경우 이런 증상들이 있거나 하면 제가 꼭 검사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고요. 진찰을 해봤을 때 다리를 이렇게 쭉 펴고 발목을 꺾어서 하지 직거상 검사라는 걸 했을 때 허리나 이제 다리 쪽으로 통증이 심하게 오게 되면 이제 그런 경우에도 검사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제 근력 저하까지 온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급하게 이제 찍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류인데 이제 요 부위별로 척추 중심부, 측면부, 추간공, 외측 이렇게 따라서 조금씩 증상이 다릅니다. 오늘은 뭐 협착에 대한 얘기는 아니니까요. 디스크가 가운데 쪽에 있을 때 또 튀어나온 정도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가운데 있는 경우에는 아주 심하지 않으면 허리만 아픈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측방 부위로 가서 신경근이 나오기 시작하는 부위가 눌리기 시작하면 보통 엉덩이나 다리까지 증상이 오고, 추간공 쪽으로 나온 경우에는 이제 약간 허리 자체보단 허리도 물론 아플 수 있지만 엉덩이 쪽이 많이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허벅지 좀 일반적인 디스크와 좀 다른 하지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 추간공 외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로 제가 모아놨는데 보시면서 가벼운 단계들 요럴 때는 고려하지 않고 이제 2 이상 정도 되면 고려를 해봐야 되고, 2 이상 가면은 요로에서 증상이 너무 심하고 근력 저하도 있어서 수술을 했다, 이런 경우들을 제가 모아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단계별로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정상적인 사진인데 한 번 더 보실게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사진은 보통 제가 뒤에 이상 있어서 이제 수술 시행한 분들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요거랑 한번 비교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섬유륜이 이제 까만색으로 이렇게 있고요. 이쪽이 배 쪽, 이쪽이 등 쪽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가운데 약간 오목 들어가 있고 하얀색 이렇게 동그랗게 경막이 있고요. 안에 점점점 있는 것들이 누워서 촬영한 신경 다발들이 가라앉아 있고, 양쪽으로 이제 신경가지가 나가면서 신경근이 나가는 주변들이 이렇게 하얗게 좀 넉넉하게 보이는 게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 후관절 있습니다. 요걸 염두에 두시면서 다음 이상 소견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퇴행성 추간판 변성입니다. 보시면 색깔 까맣게 된 거 보이시죠? 가운데 있던 수액이 이제 색깔 변화가 온 게 보이실 거고요. 다른 부위도 조금씩 이제 제가 보통 햄버거 약간 눌러놓은 것처럼 이렇게 통통하게 보이면 제일 좋다 말씀드리는데, 약간 평평해졌거나 울퉁불퉁해졌다 이럴 때 이제 변성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되고 점점 심해지다 보면 약해지면서 앞쪽이나 뒤쪽으로 이렇게 돌출이 되거나 파열이 되기도 하고요. 간혹 이제 뼈를 이렇게 파고드는, 앞뒤 쪽으로는 건드려지지 않았는데 뼈 쪽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심월결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심한 경우에는 막 골절이랑 감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도 지난달에 한번 그런 일이 있어서 골절인 줄 알았더니 디스크더라고요. 그래서 보존적 치료 후에 많이 좋아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겉에 싸고 있는 껍질, 섬유륜이 찢어진 경우입니다. 심하게 되면 파열까지 되겠지만 뭐 영어로 테어로 해서 이렇게 끝에 보시면 화살표 쪽에 끝에가 하얀색이 보이실 겁니다. 단면으로 보시면 끝쪽이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고요. 까맣게 점점 찍혀있는 신경근들을 압박하고 있지는 않아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다리 통증이 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가 주로 아프고, 저 정도 되면 일반적으로 특정 자세를 취하거나 할 때 엉덩이나 다리까지 살짝 저린 정도? 근데 허리가 너무 아파요. 약간 엉덩이 위쪽까지 아픈 것 같습니다. 왼쪽 오른쪽은 어떠세요? 하면 전체적으로 아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이 사진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가 이제 중심선이라고 봤을 때 좌우 특별히 치우쳐지지는 않아서 보통 이런 경우에 허리 통증이 주로 유발이 되고, 이 정도는 보통 시간이 지나면 저게 아무입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것도 이 정도 사진으로 제가 수술 내시경 권하지는 않고요. 너무 이 정도는 아무리 이제 증상이 뭐 엄청나게 오래 가는 게 아니라면은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경우에는 보통 주사 치료, 약물 치료를 해보고요. 정말 안 나으시는 분들이나 혹은 너무 아프셔서 당장 생활이 안 될 정도인 분들은 이제 신경성형술까지 하기도 하겠습니다. 다음 초기 사진 보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4, 5번, 5번 천출번이 많이 생기는데요. 4, 5번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통통하고 두꺼운 모양이 여기 보시면 얇아지고 색깔도 검은색으로 변성이 됐죠. 그리고 앞뒤로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돌출이 되어 있고, 아래쪽은 그만큼 좁아지지는 않았지만 검은색으로 변성된 모습이 보이고요. 단면 보시면 가운데보다는 왼쪽 이제 라테랄 리세스라고 불리는 신경이 나오기 시작하는 부위가 눌리기 시작합니다. 아까 요전 사진보다 오히려 염증도 좀 덜하고 튀어나온 정도는 덜하지만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허리도 아프다가 엉덩이랑 다리, 허벅지까지 아파요. 허벅지 외측으로 아프다고 해서 오셨고요.
아직 여기가 완전히 신경이 눌려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여드린 사진은 30대 분입니다. 그래서 보존적 치료를 합시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요 설명을 드릴 때 처음에 엑스레이 찍었을 때도 4, 5번이 좀 나이에 비해서는 많이 좁아져 있다. 앞으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렸고, 또 두 군데나 위쪽은 뭐 크게 위에 맨 위쪽 이제 흉추랑 요추 사이도 약간 있지만 이거는 뭐 크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진 않아서 그냥 지켜보자고 말씀드렸고, 4, 5 천추 1번은 좀 많이 유의를 하셔야겠다 해서 주사치료, 약물치료로 이제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돌출이나 섬유륜 파열.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운데 마찬가지로 하얗게 돼 있는 섬유륜 찢어져 있는 게 보이고 가운데로 튀어나왔고, 아까보다 이제 좀 더 요거는 이제 위에 쪽 보이고 아래쪽은 좀 더 돌출이 되어 있죠. 요거보다 이 사진보다 좀 더 심해지면 저는 생각은 합니다. 내시경적 처치라든지 수술도 사진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늘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사진이 아무리 심해도 증상이 없으면 뭐 특별히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경추나 흉추, 그다음에 마비가 발생하거나 이제 경추에서 신경이 너무 눌리거나 할 때는 증상이 심하지 않아도 예방적으로 수술하는 경우도 간혹 있겠습니다만, 요추에서 특별히 근력 저하나 신경학적 장애가 없고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특별히 수술을 권장하고 그렇진 않아서 이분도 이제 주사치료, 보존적 치료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부터는 내시경 수술을 이제 고민해봐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요. 그 전에 질문 답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님, 네, 반갑습니다. 디스크 돌출도 없는 약간 블랙 디스크만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허리가 너무너무 아프시다. 이제 척추 중앙 심부와 어떨 때는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가 번갈아 가며 아픕니다. 후관절만의 문제일 수도 있나요? 후관절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 상담의 사진을 보지 못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약간 블랙 디스크, 방금 보여드린 퇴행성 변화 정도만 있는데도 허리가 너무너무 아픈 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언급드렸던 뼈를 파고드는 심월결절 같은 게 여러 군데 있는 경우에도 만성 요통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런 블랙 디스크가 약간 있으면서 후관절이 나쁜 경우에도 그럴 수가 있고, 엑스레이 상에서 불안정이 있거나 척추 분리증 같은 게 숨겨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 때문에 아픈 경우도 있고요. 다만 이제 다른 질병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허리가 보통 여성분이신지 남성분이신지 알 수는 없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간혹 이제 자궁이나 난소 쪽 질환에도 허리가 통증이 오는 경우도 간혹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과거 복부 수술을 하신 경우에 유착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콩팥 자체 질환이나 뭐 요로 결석 등, 물론 급성은 아니신 걸로 생각됩니다만 이제 만성 통증으로 보이십니다만 그런 경우도 감별을 해봐야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블랙 디스크만 있는데 다리까지 아픈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른 혈관 검사라든지 동맥이나 정맥 검사라든지 근육에 대한 검사 혹은 말초신경 질환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다리가 막 힘이 빠지거나 통증이 올 때 가끔 뭐 경추나 흉추, 뭐 뇌 병변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검사도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상진님, 디스크 통증이나 문제가 운동 등 비수술로 회복될 수 있는 경우에 마지노선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수술을 해야 할까요?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세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제가 그거를 미래를 알 수는 없다 보니까 정답은 없지만, 다만 이제 그런 통증이나 문제가 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엑스레이라든지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해서 보고 그 소견이나 이제 튀어나온 정도, 요런 정도가 방금 제가 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까지는 아무리 엄청 정말 쓰러질 정도 통증이 아니라면 수술을 권장하지는 않는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방금 보여드린 분 같은 경우는 저는 비수술로 회복될 수 있다고 이제 환자분께 말씀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실제 올바른 치료를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어느 정도 문제 이상 발생하면 수술을 해야 되나, 그게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증상인 것 같아요. 증상이 심하고
이제 디스크가 아무리 심하더라도 별로 안 디스크가 파열됐다고 하더라도 주사 치료 한 번 하고 약물 치료 2-3주에서 하나도 안 아파요라는 분들 제가 불과 지난주에도 겪었습니다. 엄청나게 흔한 일이고요. 그런 일을 뭐 한두 번 겪는 게 아니라 수차례 겪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고요. 어느 정도 이상의 문제라는 건 아까 MRI 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근력 저하가 있고 통증이 보존적 치료로 전혀 호전이 없는 경우, 이럴 때 그리고 근력 저하가 심해진다던 그게 더 진행돼서 정말 대소변 장애까지 있는데도 나는 죽어도 수술을 안 해야겠다 뭐 이런 나는 나이가 젊으니까 수술을 안 하고 싶어요라고 하시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권해드리고 실제 수술을 권장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뭐 설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경찰이나 뭐 법적으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그렇게 해서 후유증이 남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통증이 엄청 심하고 근력 저하가 있어도 치료를 하고 나면 근력이 회복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만큼 회복될지 나중에 회복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추후에 후유증이 남을 거로 근력 저하가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통증이 남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면 저는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면 수술 권하는지는 뒤에 이제 MRI 소견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여기부터는 내시경 수술을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시경 먼저 소개해 드리고 가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뒤쪽, 가운데 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후공간 내시경이 있고요. 추간공 내시경, 약간 옆쪽, 가운데보다는 옆구리 정도. 보통 멀리 떨어지면 12에서 14cm까지 떨어져서 거의 옆구리 쪽에서 들어가기도 하고 중간 바깥쪽 수술할 때는 한 5, 6cm 떨어져서 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상처 한 7mm 정도 절개를 하고 안쪽으로 이제 내시경을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사진처럼 대각선으로 들어가서 요거는 뒤쪽에 있는 뼈나 인대 이쪽은 많이 건드리거나 그러진 않고요. 안쪽에 있는 디스크만 제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바깥쪽에 추간공, 신경이 빠져나가는 터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감압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이제 가운데 쪽 이제 중심적으로 보통 얘기하는 요추관 협착증을 치료할 때는 잘 쓰지는 않아서 지금 말씀드린 사례처럼 30대나 20, 30대 분들 뒤에 뼈나 인대를 많이 건드리고 싶지 않거나 하고 디스크만 제거하면 좋아질 것 같은 분들의 경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안쪽으로 이제 부분 마취로 저는 대부분 진행합니다. 들어가는 부위로 부분 마취를 하고 안쪽에 디스크를 이제 인디고카민 같은 걸로 이제 염색을 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염색이 돼서 튀어나온 거나 터져 있는 디스크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안쪽으로 이제 바늘을 넣은 다음에 차차 넓혀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이제 새 기둥을 넣고요. 그 안쪽으로 이제 내시경이 들어갑니다. 내시경이 들어가면 안쪽에 이제 기구가 들어갈 수 있는 구역 좀 이따 사진 첨부해 놨습니다. 구역 카메라와 함께 기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돼서 안쪽에 이제 문제가 돼 있는 디스크를 제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좀 더 길쭉한데요. 길쭉하고 이제 뒤에다 이제 카메라 연결해 놓고 안쪽으로 이제 물을 연결해서 계속 순환을 시키면서 피라든지 이런 공간을 확보를 하고 안쪽으로 기구를 넣어서 이제 여기 동그란 구멍이 이제 기구고요. 안쪽 밑에 있는 쪽이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대각선 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튀어나와 있는 돌출되어 있는 디스크만 제거를 하고 나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협착이 심한 경우에는 잘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이따 사례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디스크 4, 5번 디스크인데요. 터져서 약간 아래쪽으로 흘러내려갔는데 이럴 때 그냥 옆쪽으로만 가면은 아래쪽이 잘 안 보여서 약간 옆구리 쪽에서 시작할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안쪽 요 뾰족한 게 이제 원통 약간 이렇게 기울어진 모양의 이제 베벨이라고 하는데 기울어진 모양으로 들어가서 그쪽으로 이제 내시경을 삽입하고 오른쪽은 이렇게 약간 꼬챙이 같은 거라고 봐요. 저희는 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해서 디스크가 이제 터진 게 있으면 이렇게 낚시처럼 이렇게 살살 당긴 다음에 뽑아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 제 환자분 상처인데 한 7mm 정도 보통 하고 이제 하고 나서 한 바늘 정도 꼬매고 이러면 뭐 반농담처럼 환자분이 한번 3개월 정도 지나고 오셔서
아니 저희 남편이 이거를 상처가 어딘지 못 찾겠다고 막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후궁관 내시경 뒤쪽으로 들어가서 뒤에 있는 후궁뼈 일부 제거하고 안에 있는 인대를 제거한 다음에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를 제거하는 후궁관 내시경, 그리고 반대쪽까지 해서 이제 협착증까지 할 수 있는 협착까지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구경이 좀 더 두껍거든요, 후궁관은. 그래서 뒤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분은 반대쪽 디스크 수술을 한번 하셨던 분이라 되게 뼈를 적게 깎으려고 노력을 했던 분이고, 추후 사례에서 나오지만 디스크가 굉장히 위로 많이 터져서 조심조심해서 꺼내느라고 아주 신중하게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보통 절개 크기 1cm 미만이고요. 근육 작고 구경이 작으니까 근육이 좀 더 적게 손상되고 뼈도 적게 갈고 피도 적게 나서 장점이 있고요. 마취는 보통 국소 마취하고, 아까 후궁관 내시경은 국소로 안 되면 이제 척추 마취나 이제 경막에 마취를 하기도 하고, 시간은 보통 1시간 전후, 뭐 아주 빨리 돼서 디스크가 쏙 나오면 뭐 30분에 끝나기도 하고요. 조금 더 걸리면 조금 더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입원 기간은 보통 3일 정도. 뭐 합병증 위험이 보통 낮은 게 특징이고, 이제 쭉 내용 보기 전에 질문 또 하나 받고 가겠습니다. 모란님께서 병원마다 추천하는 내시경 요법이 다르던데 증상적으로 정말 정론적으로 정답인 수술법이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적어도 각자 자신이 하시는 게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시고, 실제로 단일공 내시경, 그다음에 양방향 내시경, 뭐 현미경 수술 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이제 뭐 추천하는 내시경 요법이 다르다고 해서 뭐 수술법 자체가 이제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요것도 제가 추후에 이제 고민했던 스토리들을 말씀드리곤 하는데, 저는 수술하기 직전까지 늘 고민을 해요. 뒤쪽에 후궁관으로 하는 게 편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쪽이 손상이 적은데 하고 뭐 여러 가지를 고민하기도 하고, 뭐 내시경으로는 조금 위험하거나 한 경우에는 그냥 현미경으로 하기도 합니다. 뭐 아무래도 그렇게 좀 광범위하거나 좀 뼈를 많이 열어줘야 된다든지 손상이 좀 의심되면 현미경 같은 거로 하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결국 의사들이 자기가 제일 잘하는 전문 분야가 있을 거고, 이제 그걸 더 추천해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다르다고 해서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각자 본인이 가장 자신 있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의사마다 견해가 다른 건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늘 정답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고민했던 내용들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돌출 중기 이렇게 돼서 아까 본 사진 보면 이제 밑에 쪽인데, 이분은 제가 사진만으로는 뭐 엄청나게 사진상으로는 에이 뭐 수술이야 이랬는데 증상이 좀 심해서서 조금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고민은 했지만 보존적 치료를 했더니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이제 치료, 보존적 치료하고 좀 더 안 좋아지면 신경성형술을 해볼까요? 했다가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가셔서 치료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요 분부터는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보시면 4번, 5번 이렇게 돌출돼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소견 보일 거고요. 아래쪽은 퇴행은 있지만 그렇게 심하진 않았습니다. 위에 3번 위쪽으로는 특별히 증상이 변형이 없었고요. 4, 5번 단면으로 보면 좌측으로 이렇게 눌리는데요. 아까도 제가 좌측 측면으로 나온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신경이 눌리면서 이분은 증상이 꽤 있으셨습니다. 엉덩이 통증도 있고 다리 통증도 있어서 주사 치료를 하고 하는데도 이제 좀 반응이 조금 더디다고 할까요? 낫긴 낫는데 완전치는 않고요. 양쪽 보시면 왼쪽, 오른쪽 후관절에도 이렇게 약간 변성이 약간 오고 허리 통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후궁관 뒤쪽으로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디스크만 하는 경우도 있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다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증상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허리 통증이 주면은 보통 저는 추간공으로 하고요. 뒤쪽에 있거나 아니면 아래쪽으로 너무 많이 흘러내려간 경우에는 뒤쪽 후궁관 내시경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한 분들 사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남자 31세 환자분이시고요. 젊으시죠? 그래서 이전부터 허리가 오래 아프셨어요. 뭐 거의 한 10대부터 계속 아프셨고, 근데 뭐 그냥 아프면 치료받고 주사받고 물리치료받고 하시면서 사셨는데,
무거운 상자 보통 뭐 들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 아마 제 기억에 캠핑 가셨다가 무거운 거 들고 이렇게 집 나르고 텐트 치다가 갑자기 쓰러질 것 같이 아프셔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4, 5번 변성이 있었고 이분은 오래됐다는 게 뼈에도 이렇게 약간 하얀색으로 변성이 오거든요. 그래서 오래됐구나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확 돌출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파열까지는 아니고요. 돌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까만색 이렇게 제가 지금 마우스로 보이는 요 전체 이만큼이 다 튀어나와서 왼쪽 오른쪽 하는데 하지 방사통도 있긴 있지만 이분은 다리 밑 심하진 않았고 허리와 이제 엉덩이 쪽, 엉치라고도 많이 표현하시는데 엉치 쪽이 너무 아프셔서 했고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뒤쪽 후궁관으로 접근하면 반대쪽이 조금 덜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양쪽을 다 열기에는 좀 부담이 되거든요. 젊으셔서. 그래서 환자분께 이제 증상이 왼쪽이 조금 더 심하니까 왼쪽 측면 추간공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안에 있는 디스크의 압력을 낮춰주면 어느 정도는 이제 완전히 0이 되는 건 아니지만 많이 좋아질 거고 차차 좋아지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제 부분 마취로 수술을 진행을 했고요. 수술 후에 보시면 이제 요건 이제 주로 껍질이고 안에가 이제 방금 보셨던 사진 보면 까맸었잖아요. 이 사진 보면 이렇게 하얗게 안쪽을 감압을 해놨고 왼쪽으로 접근해서 바깥쪽부터 이렇게 압력을 낮춰놔서 가운데 신경이 열려있는 소견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건 시간이 지나서 예를 들어 보통 근데 좋아지면 저희들이 이제 MRI를 또 찍고 이러지는 않으니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잘 지내셨고요. 추후 만약에 본인이 가끔 궁금해하시는 분이나 해서 찍어보면 추후에 이제 이렇게 쏙 나중에 들어가 있어서 감압되는 소견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리고 뒤쪽에 뼈를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후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수술 필요하거나 할 때 뒤쪽이 이제 재수술이 아닌 게 이제 장점이 되겠죠. 네. 질문 한 분 또 오셔서 질문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수정님, 허리 주변 근육으로 인해 통증이 오래가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며칠간 허리를 돌릴 때마다 욱신거리는데 오래가는 거면 신경외과적 질환일 확률이 높을까요? 네, 높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아까도 드렸지만 아픈 지 하루 이틀 됐는데 오신 분들을 뭐 이렇게 MRI를 찍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만성으로 진행된 분들 중에 근막통 증후군이나 이제 척추 근육 주변의 근막이라든지 어떤 통증점이 있어서 그런 곳을 해결해 드리면 좋아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보통 허리 주변의 통증 가운데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이렇게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허리를 돌릴 때마다 욱신거리거나 오래 가는 경우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퇴행성 디스크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혹은 이제 뭐 전에 연세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60대 넘어가거나 하면 근감소증, 근육이 이제 척추 뒤에 근육이 좁아지거나 이제 감소하면서 그로 인한 이제 점점 더 악순환의 고리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근감소증이나 이럴 수도 있고요. 정말 드물진 않죠. 근데 이제 여자분들 60대 이상 골다공증성 골절 같은 게 가볍게 온 경우에도 움직일 때마다 아프고 누웠거나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진찰을 한번 오래 가시면 꼭 진찰 받아보시고요. 엑스레이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요 정도까지 오래 가신다고 말씀하셨으면 MRI를 한번 찍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남자 41세입니다. 이분도 이제 주로 오늘 제가 이거 만들다 보니까 물류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물류일 하시다가 작업 중에 이제 통증이 심해져서 오셨고 이제 아까 분 요거는 이제 주로 파열한 아니고 돌출 사례입니다. 4번, 5번에 변성이 있다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튀어나왔고 가운데로부터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아래쪽 5번, 천추 1번은 심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왼쪽으로 엉덩이와 하지 방사통 증상이 있었고 오른쪽은 아직 보시면 살짝 열려 있어서 오른쪽은 증상이 심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추간공 내시경 접근해서 왼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제거해 주고요. 여기 이제 위쪽 껍질은 약간 너무 딱딱해져 있더라고요. 저걸 이제 무리해서 떼거나 갈아내면 심한 경우도 있어서 내버려 두고 아래쪽 증상 유발되는 부위 제거하고 수술 마치고 보통 요 정도 하시면 이틀 정도 있다가 퇴원합니다.
뭐 아주 바쁘신 분들은 다음날 퇴원하시기도 하는데요. 이게 장점은 이제 부분 마취로 하고 하니까 이제 누워 있다가 이제 엎드려서 수술하고 돌아 누우면 이제 허리도 많이 나왔고 다리도 안 아프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 절개도 이렇게 짰기 때문에 한 바늘만 꼬매고 보통 퇴원하고 다음 주에 와서 실밥법으로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 있겠고 요분은 이제 마찬가지로 돌출이고 다른 게 좀 사진이 없어져 가지고 이렇게 4번, 5번 마찬가지로 돌출되었고요. 그래서 오른쪽 수술 다음 날 찍은 사진에서 이렇게 제거된 소견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분부터는 이제 파열된 케이스입니다. 앞에 세 분은 돌출이 심하게 돼서 섬유륜이 완전히 파열되지는 않아서 섬유륜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에를 깎아내면 섬유륜이 추후에 이제 이렇게 흡수되는 쪽으로 이제 수술을 했다면요. 요 분부터는 파열된 그 조각을 직접 이렇게 제거를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 53세 분입니다. 갑자기 이제 통증이 심해서 전에 한두 번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오셔서 치료를 받고 지내셨는데 그때는 MRI까지 찍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갑자기 너무 아파서 일하다 오셨다 하면서 봤더니 이제 이렇게 뭐 버섯 모양이라고도 하고 망치 모양이라고도 하고 이제 종 모양이라도 아무튼 이렇게 터져서 꽤나 큰 덩어리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4번, 5번 파열이고 제가 사진이 이제 너무 장수가 늘어났지만 이게 파열되면서 이렇게 좌측으로 하면서 밑으로 신경근 내려가는 쪽을 완전히 이렇게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뒤쪽 후공간 내시경으로 하는 게 수술이 편한데요. 이분이 그 심장 관련 질환 때문에 약도 드시고 이래서 척추 마취나 전신 마취를 좀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셔서요. 그러면 제가 요쪽에 있는 근데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냥 하면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서 요쪽 밑에 쪽에 뼈를 살짝 갈아내고 잘 빼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이제 처음 보여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이제 마취를 충분히 하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왼쪽이죠. 엎드린 상태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바늘을 넣고 이제 철로 된 이제 이런 쉐입의 이제 원통형 기구를 넣고요. 그 사이로 내시경을 집어넣습니다. 넣어서 살살살살 해서 처음부터 쑥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뼈를 어느 정도 제거를 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들어가야 신경근이 눌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한 다음에 이제 보시면 처음보다 이렇게 좀 들어간 게 보일 거예요. 이거를 이쪽으로 신경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드릴이나 여러 가지 펀치 등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동그란 게 이제 저희 척추경이라 그러는 거고요. 척추의 기둥 같은 거고 거기를 돌아서 이렇게 신경이 보통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터져 있는 디스크 쪽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저런 훅 이용해서 끌어올렸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큰 덩어리 하나 하고 밑에 쪽에 이제 작은 거 제거를 하고 났더니 이제 다 제거된 소견으로 생각이 되었고 신경도 감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약간 파란색 묻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크를 염색하는 인디고카민 염색약이고 안쪽에서는 막 피가 묻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디스크랑 저 인디고카민이 완전히 구별이 안 될 때도 있어서 디스크나 다른 조직의 구별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염색을 하고요. 밑에 자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이가 거의 한 2cm 되고요. 너비도 한 1cm 됩니다. 이런 것들이 끼어 있으니까 굉장히 아팠겠죠. 그래서 하고 수술하고 다음날 찍은 거 보면 밑으로 내려왔던 디스크 제거되었고요. 안쪽은 뭐 많이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보이던 뼈를 약간 깎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MRI에서 이 수술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수술할 때 깎아내면 되게 많이 깎은 것처럼 생각하고 충분하다 하는데 막상 MRI에서 재보면은 많이 뭐 그렇게 막 엄청나진 않군 이런 생각을 늘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디스크는 디스크대로 제거하고 뒤에 있는 후관절이나 양쪽에 있는 황색인데 이제 근육들을 보존할 수가 있죠. 이쪽 옆쪽은 아무래도 근육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해서 디스크 제거하고 다음날 퇴원하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남자 52세 분인데 뭐 제가 지금까지 이 추간공을 한 것 중에 가장 파열 정도가 컸습니다. 파열 정도가 커서 보시면 이분은 뭐
119 타고 오셨는데요. 그런 배송 업무 하시는 분이었고 좀 근데 배송하는 물건이 좀 무거운 거였어요. 약간 병도 있고 주류 이런 쪽이셨는데 그 쓰러져서 앰뷸런스 타고 오셨습니다. 오셔서 뭐 진짜 다리를 뭐 들 수조차 없었고요. 너무 통증이 심해서 진통제 맞고 바로 이제 MRI실로 가서 촬영을 했고 촬영을 한번 실패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너무 아파하셔갖고 진통제를 조금 더 강력한 걸로 한 번 더 맞고 이제 들어가셔서 제가 찍었더니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4번, 5번에서 터져서 완전히 버섯 모양이죠. 버섯 모양으로 굉장히 크게 터졌습니다. 이게 이제 횡단면이고 다른 데는 문제는 없었고 이제 보시면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는 아까 이렇게 하얀색의 신경이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분은 이쪽에 약간 하얀 이 부분만 지금 신경이 눌려서 요만큼만 있는 거고 이건 전부 다 디스크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이분은 고민을 제가 꽤 했어요. 한 1시간 이상 고민하고 수술하기 직전까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고민을 하고 저거를 옆으로 들어가서 다 빼버릴까? 아니면 뒤쪽으로 들어가서 감압을 해야 이제 좀 더 안전할까? 이제 하다가 이제 주간공으로 하자 이래갖고 옆쪽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제 옆으로도 이분은 이제 아까 분처럼 아래로 내려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제 가운데 쪽에 크게 했기 때문에 바로 평행하게 들어갔고 들어가서 이제 하고 여기 이제 보통 포셉이라고 하는 집게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뼈랑 뼈 사이에 이렇게 이게 색깔이 약간 진하게 돼 있는 게 그 염색약을 넣어놔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 제가 동영상을 좀 뭐 너무 자르면 해서 이렇게 하다가 앞에 이제 뭐 준비 작업 이 충항공 내시경은 앞에 부분은 뭐 준비 작업이 많고요. 결국 결정적인 한 1, 2분 사이에 큰 덩어리가 나와서 수술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하자마자 하이라이트가 바로 나와서 바로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란색으로 된 게 이제 염색약들이고 앞에 있는 걸 이렇게 제거를 하고 이렇게 앞에 있는 디스크를 이렇게 포셉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덩어리들이 이렇게 쭉 딸려 나오게 됩니다. 꼭 낚시랑 비슷한데요. 하다가 이제 너무 커서 이제 안쪽에 그냥 이것만 빼면 안 딸려 나오니까 같이 이렇게 디스크랑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하얀색이 디스크 조각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꾸 크니까 끊어져요, 저렇게. 그래서 근데 너무 해서 끊어져서 남아버리면 안 되니까 이제 살살살살 저렇게 달래서 빼줘야 되고요. 계속 끊어지죠. 그래서 저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쭉 뽑아냅니다. 쭉 뽑아내고 뒤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어느 정도 약간 뽑아내면 약간 그 안에 이제 눌려있던 신경을 누르고 있던 디스크가 빠지잖아요. 저렇게 좀 빨갛게 이렇게 올라오는 게 피가 나는 거예요. 감압이 되니까 저렇게 피가 납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조각을 한 4-5개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뽑아내고 바깥쪽에서 이제 다시 하고 다시 안쪽으로 좀 뽀글뽀글거리는 건 내시경이다 보니까 안에 이제 식염수가 흘러서 그렇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제거가 됐고 이제 디스크하고 이제 여기 주변 그 신경 주변에 있는 지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또 이렇게 쭉 뽑습니다. 계속해서 쫙 제거를 하고요. 할 때 이제 조금 환자분이 이때 부분 마취다. 이것도 부분 마취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좀 뽑을 때 조금 통증이 있긴 한데 그때만 견디면 이제 굉장히 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까지 쭉 뽑고 네 그렇게 해놨습니다. 해서 요거는 이제 그 밑에 쪽 바로 거기를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밑에 쪽을 조금 파내야 되거든요. 동굴처럼 밑에를 파낸 염색약 들어가 있는 디스크인데 너무 크게 터져 나와서 염색약이 잘 안 들어갔더라고요. 터진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 묻어 있는 것들이 파열된 디스크입니다. 한 6조각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크죠. 다 모아놓으면 거의 한 4, 5cm 됐던 거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했고 보통 전 이렇게 해서 이제 보여드릴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깨어 계시니까 수술 끝나고 이제 앞에 엎드려 계실 때 여기 떼어낸 디스크입니다. 아팠겠죠? 이렇게 많이 보여드리고요. 수술 끝나고 MRI 찍은 거 보면 이렇게 대부분 제거가 된 소견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보이지 않던 신경들 펴진 거 보이시죠? 하고 바로 많이 좋아지셨고 이쪽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한 모양입니다. 이게 수술 전, 오른쪽이 수술 후. 아주 잘 됐죠. 물론 환자분께 제가 늘 주지든 방금 단일공 내시경 주지드리는 게 당연히 재발의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감압을 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관리를 잘 하지 않고 하면 재발될 확률은 당연히 있다. 이걸로 다 끝난 게 아니다를 늘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군관 내시경 설명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 또 받고 가겠습니다. 크로제님, 운동 중에 허리 통증을 제일 완화시켜주는 운동이 뭘까요? 코어 운동인가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저 추후에 혹시 질문해 주시면 본인 나이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 통증 제일 완화시키려고 하면 이제 보통 코어 운동 좋기는 한데 이제 너무 무리해서 하면 오히려 디스크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저는 시작은 늘 유산소로 하시라고 합니다. 걷기 운동, 계단 오르기, 실내 자전거, 수영이나 아쿠아 워킹 같은 걸 해보고, 그런데 무리가 없고 하면 이제 맨몸 스쿼트라든지 브릿지 운동, 브릿지 자세 혹은 이제 킥백 운동 등을 통해서 이제 근육을 해보고, 그거에서 이제 좀 더 가면 이제 코어 운동에서 플랭크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추천을 드리고, 그것도 괜찮으신 분들은 이제 뭐 헬스 그런 짐에 가서 이제 트레이닝을 조금씩 해보시라고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 처음부터 막 코어 운동 하지 마시고, 이제 유산소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방금 말씀드렸던 가벼운 코어 운동부터 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윗몸 일으키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이제 후군관 내시경. 요거는 뭐 이제 일반적인 수술과 크게 다르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환자분 첫 번째 사례 보시면 5번 천추 1번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른쪽으로 흘러내렸고요. 이건 뭐 견해 차이긴 한데 이제 가운데까지 해서 크게 열어서 감압을 충분히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은 요 터진 것만 제거하면 될 것 같아서 요 끝에만 조금만 열어주고요. 살짝 견인해서 그냥 안쪽에서 이제 디스크 터진 데하고 그 밑에 조금 튀어나온 데만 제거해주고 수술 마쳤고요. 뭐 그러고도 잘 지내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재발됐을 때 뭐 너무 작게 열면 뭐 증상이 심하지 않나 그랬는데, 어차피 재발되면 수술 다시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이분은 여자 69세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치료 받던 분이고 뼈 약간 찌그러져 있는 거 보이시죠? 여자분들 중에 이제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남자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좀 더 흔하고요. 보면 요추 4번, 허리뼈 4번하고 1번이 이렇게 과거에 있던 압박골절 소견 보이고 있고, 4, 5번이 원래 디스크도 있고 전반적으로 퇴행성 디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시던 분인데 4, 5번에 이제 디스크가 있다가 이분이 아마 해외여행 갔다 오셨을 거예요. 해외여행 가서 비행기 왕복으로 4시간씩 8시간 타고 다리가 너무 아파서 오셔서 봤더니 왼쪽으로 이렇게 신경 나오는 터널 쪽으로 막혀 있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요 옆에 뼈가 골반뼈인데요. 이게 이렇게 높이 있는 경우는 추간공으로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뼈를 뚫고 지나가거나 접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럴 때는 그냥 뒤쪽으로 합니다. 협착증도 어느 정도 동반되셨기 때문에 뒤쪽 후군관 내시경 해서 뒤쪽 이렇게 열어줬고요. 뒤에 쪽 감압 먼저 하고 안에 터져 있는 디스크 제거하고 신경 압박 풀어진 거 확인하고 수술을 마쳤습니다. 이분은 이제 아까 왜 단일 내시경, 이제 후군관 내시경 제가 카메라 사진인데 여자 40세 분이고요. 오른쪽을 수술을 한번 하셨습니다. 수술을 한번 하셨는데 이번엔 왼쪽이 터졌는데, 터져도 이렇게 터졌는데 이제 그냥 뒤쪽이나 아래쪽으로 터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좀 양도 많고 위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위로 보시면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 보이실 겁니다.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반대쪽으로 들어가서 요 디스크만 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반대쪽이 수술이 돼 있다 보니까 그쪽 접근법은 조금 위험하고, 그럼 통상적인 방식으로 하되 약간 위쪽으로 약간 뼈를 또 살짝만, 왜냐면 반대쪽도 감압술이 돼 있기 때문에 왼쪽까지 감압술을 많이 하면 뼈가 너무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감압을 뼈를 적게 열고 디스크를 빼보자 하고, 이제 추간공 내시경은 조금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위에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시경 삽입하고요. 이제 요 정도보다 원래 여기까지 열면 아주 편하고 좋은데, 이제 그러면 너무 약해지다 보니까 위에 정도로 이제 열고 들어가서 이제 요게 이제 터진 조각을 크게 열면 쏙 뺄 수도 있었을 텐데 시간이 좀 돼서 그런지 이렇게 디스크들이 다 조각조각 나 있더라고요. 하지만 위험한 것보단 나으니까 이제 조각조각 빼서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터져서 위로 올라간 디스크들을 모아놓은 소견이고요.
이거는 이제 밑에 이제 터진 부분에서 혹시 더 터져 나올까 봐 남아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보시면 위로 올라간 거 다 제거된 소견 보이실 거고 뒤에도 이제 감압이 잘 되었습니다. 마침 오늘 발표하는 날 예약 내리러 왔다 가셨는데 수술하고 2개월 되셨고 현재는 뭐 전혀 통증이 없다 그러셔서 이제 아프면 오세요. 다만 양쪽이 다 수술이 되어 있고 디스크 자체가 이제 그렇게 터졌기 때문에 재발 위험이 높으니 늘 조심하세요. 운동하세요. 강조드렸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자 32세 분. 이분은 지방에 놀러 가셨다가 허리가 아파서 근처에서 CT만 찍고 4, 5번 디스크 약간 있다 그러고 해서 그걸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4, 5번 디스크가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많이 파열되진 않았고 돌출 정도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치료하고 주사 치료 두 번 하고 이제 거의 5%도 안 남은 것 같아요 하고 가셨는데 한두 달 있다가 오셔서 거의 보호자분이 이렇게 부축해서 오셨어요. 부축해서 오셔서 너무 아프다고 해서 오셨더니 이렇게 파열이 됐고 파열이 되면서 가끔 그 딱딱한 섬유륜이 같이 떨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반적인 디스크 안쪽에 수액보다 파열된 게 딱딱한 경우가 많아서요. 신경의 압력이 더 눌리는 경우가 많고 왼쪽으로 이렇게 꼈죠. 그래서 제가 이분 같은 경우는 3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수술을 이제 안 하고 싶어 해서 주사를 드리고 이제 혹시 아프심 보자 했는데 다음날 미리 본인이 금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수술을 했고 뒤쪽으로 내시경 삽입해서 감압 먼저 해주고요. 안쪽에 터져 있는 디스크 제거하고 수술을 마쳤습니다. 지금 수술하고 4개월 정도 되셨는데 특별한 증상은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적응증은 대부분 되지만 결국은 이제 저는 의사랑 환자랑 이제 같이 토크 얘기를 하면서 증상이 어떤지 이런 치료의 반응은 어떤지를 정해야 되고요. 이 사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진하고 환자분의 증상을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전 증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너무 심한 아까 보여드린 그런 파열 같은 경우는 증상을 보지 않아도 너무너무 아프시니까 이제 그럴 건 없지만 하고 대부분 척추 질환은 가능은 합니다만 증상이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환자분한테 어느 게 더 이득이 될지 그다음에 환자분의 연령이나 터져 있는 모양, 튀어나온 모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크의 적응증은 대부분 되고요. 추간공 내시경은 대신에 디스크에만 보통 해당이 되고 측면에 이제 추간공에서 나오는 신경근 감압 같은 걸 할 때는 다소의 감압도 가능하긴 하지만 보통 아까 사례들처럼 디스크 제거하는 경우에 많이 쓸 수가 있겠고요. 후궁관 내시경은 뭐 대부분 가능합니다. 디스크도 가능하고 협착도 가능하고 요걸로 이제 뭐 유압술 나사혈모 받고 이렇게 안에 케이지 이제 받침대 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내시경으로 유압술까지는 잘 안 하고요. 보통 유압술까지 가는 경우에는 그냥 현미경으로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착이 너무 심하거나 척추 변형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내시경 적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여쭤보시는 거 아까 정리해 드렸지만 마취, 부분 마취라는 경우도 있고 부위 마취라는 경우도 있다. 전신 마취는 뭐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전신 마취로 환자분이 원하면 진행하기도 합니다. 입원이나 회복 기간, 입원 기간은 보통 3일, 짧으면 하루 이틀도 있고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일주일 정도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2박 3일, 3박 4일이고요. 회복 기간은 보조기 착용 1달 정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달 정도 지나면 가벼운 일상생활은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고요. 수술하는 시간은 보통 1시간 전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상태, 방향, 모양, 정도, 그리고 환자분의 연령, 그 외 상태에 따라서 수술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까처럼 한쪽을 수술해 놓은 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마지막 질문인 송상우님 왼쪽 다리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좌측 다리 통증은 뭐 물론 디스크 때문에도 올 수 있고 협착 때문에도 올 수가 있지만 혹은 엉덩이나 그쪽인 경우 다리 고관절 문제인 경우도 있고요. 무릎이나 무릎 뒤쪽에 인대 뭐 물혹, 십자인대 이런 것들의 문제일 수도 있어서 제가 어떤 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리 전체가 방금 말씀드린 하지 방사통이나 이런 경우에는 꼭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쪽 척추 진료를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준비해봤고요. 추후에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거나 하면 다음에 비욘디 올 때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포도나무병원 신경외과에서 척추 진료를 하고 있는 최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